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최종 변론이 있어서 어떤 점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좀 사실과 다른 얘기,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비상계엄 요건은 우리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대국민에게 호소하려고. 뭘 호소해? 부정선거 있었어요. 선관위 나빠요. 야당 지금 종북 세력에게 휩싸여가지고요. 나라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예. 예산 깎았어요. 막 국무위원들 탄핵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비상계엄했어요. 이거거든요. 요건에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최후 진술을 보면은 저 그냥 비상계엄 요건에 안 맞게 했으니까 저 탄핵 당해도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 고백하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제 보면서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시나 또 변명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상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지금 혼란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어제 나온 거를 이렇게 쭉 해보면 거대 야당 횡포 이게 44번 나왔고요. 그 간첩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왔어요. 북한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오고 이랬어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최후 진술이 그냥 지금까지 헌재 심판정에 나와서 본인이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한 것이라서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거나 정상을 참작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변호사들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의 말 중에 저는 괴몽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계몽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인지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뭔가 깨달은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는 저의 인지 수준이 낮아요라고 자기 비하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지금 변호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을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측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냥 본인이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해서 대변인 역할을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하면서 나는 계몽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결국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정치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는 이제 헌법 심판이 끝나고 나면 정광훈 목사랑 광화문이나 여기 여의도에서 네.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아마 연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계몽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왜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라는 얘기를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 진정성.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족 얘기하고 네. 아이 얘기하면은 좀 진정성 있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인식을 주고 싶어 한 건데 이 사법 절차 제도에 있어서 감정은 최대한 드러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냥 네. 냉정하고 차분하게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맞지
지금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는데 좀 한번 봐주세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리 애가 저를 보고 있어요.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는 빵점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네. 이분이 사실은 네. 이전에 박선영 지금 위원장, 진실과화의 위원장인가요? 네. 그분이 어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가? 거기 나갔을 때 대변인 하던 분이에요. 그럼 길이 좀 같지는 않는데요? 지금 걷고 있는 길과.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 좀 관심이 있고 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음 달 정도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지. 네. 네.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곧 있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힘도 뭐 낮에도 준비하고 밤에도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할 타이밍은 좀 놓친 느낌은 있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 당 지도부는 이제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혼자서 결정나면 저희가 수용해야지 어떻게 수용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슬슬 태도를 좀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거리두기 하면서 대선 준비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당 사무처에서는 이미 탄핵 심판이 며칠 날 인용이 됐을 때 우리가 언제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8개 시도에서 합동연설을 해야 되니까 어느 장소에 며칠 날 몇 시에 한다 이런 것들 다 시나리오로 쫙 만들어놨어요. 네. 일단 실무적으로 만들어놨고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나 출마할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이미 타이밍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극우 세력 지지하는 그 세력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껴안고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지지층을 조금 더 모을 수는 있었겠지만 중도 확장할 가능성은 더 좁아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 오세훈,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들이 좀 국민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면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지도부에서 어쨌든 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 안 찾아가고 언급 안 하고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재명 나빠요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2심 선거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면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재명 범법자야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중도 쪽에서 표를 주겠어. 이런 이제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내일 본회의 있는데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파헤쳐질 텐데 말씀하신 이제 국힘의 대선 주자들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 그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제가 모았죠. 본회의에서는 네. 이제 통과될 거예요.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되니까. 네. 최성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요. 그러면 200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최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명태균 특검법이 네.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홍준표 잔칫날 돼지 잡겠어. 너희들은 돼지야. 예. 나의 손에 의해서 너희들은 잡힐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랑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여론조사 해주세요. 조작도 해주시고요. 여론조사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돈 줄게요. 송금 할게요.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러한 문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거는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냥 주변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다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대선 전에 검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뭐 이렇게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것도 좀 정치적으로 부담 있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공천에 명백하게 개입했다라는 게 본인들 육성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백 이상의 증거는 없어요. 본인들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나 수사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 공천 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일단 나왔던 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이제 육성이 담긴 녹취록 총선 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파장이 미칠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참 비상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서 그런지 네. 만약에 작년 12월 달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통화하면서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아요. 당선인이 다 윤한홍 윤상현 다 얘기해놨어요. 막 이런 게 육성이 나왔으면 정말 나라가 뒤집힐 일이었죠. 그렇죠. 우리 작년에 막 방송할 때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국감 때 나와요, 안 나와요, 막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와도 당연히 공천 개입했겠지 뭐. 근데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다시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덮인 면이 있는데 네. 계속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계엄을 한 거 아니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폭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고 국민적인 지탄이 높아지니까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비상계엄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얘기야 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동안에 그렇죠. 이제 조사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창원지검에서는 조사를 다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김건희를 왜 소환 조사를 안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쓴 휴대폰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증거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검찰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찰이 참 이중잣대, 삼중잣대를 가지고 법을 국민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검찰 조직은 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혐의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일단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누가 흔든 게 아니라 스스로 좁혀가고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과연 사정기관으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의혹이 너무 당연하죠. 많아서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더 하드코어하다라는 얘기를 또 발언을 해서 그건 또 무슨 의미로 했을까요? 그 이제 전략적이죠. 이제 나의 상대는 이제 이재명이다. 그런 1대1 대립 구도를 국민의힘 지지층에다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시키는 나쁜 인간들.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 그럼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미움을 받고 있고 또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원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하는 예. 생각도 있다. 그래서 대선에서의 1대1 구도도 만들고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100분 토론에 또 나가시잖아요, 패널로. 네네. 오늘은 홍준표 시장이 오시던데. 맞습니다. 예. 지난주는 전후도 지켜봤고요. 오늘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될까요?
근데 이게 백분 토론의 컨셉을 백분 토론 관계자들이 네. 그냥 막 대선 후보 검증 이런 컨셉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일단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얘기를 많이 들어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가 뭐 준비해간 질문을 다 하거나 따지듯이 묻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편안한 분위기던데요. 네네. 네. 근데 하여튼 그 전에 15분 동안 사전 그 스튜디오 안에서 네. 사전 간담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를 보고 대단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인지상정이잖아요. 면전에서 조금 좀 험한 질문은 못하겠더라고요. 얼굴 홍준표 보고 시장, 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알던 분이라서 아, 근데 이제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네. 대단히 옹호하는 모습, 탄핵은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진짜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거냐,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 그러면 당신도 대통령이 되면 야당이 국무위원을 탄핵을 하고 예산안 깎으면 비상계엄 선포할 거냐.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뒷질문이 좋은데요? 네?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이요. 왕따예요. 그래서 이게 비상계엄 있을 때 정말 큰 활약을 하셨었는데 네. 이후에 삶이 지금 어떠신지 계속 들려오는 왕따예요, 얘기들이 왕따. 완전 왕따입니까? 네, 중앙당에서도 그렇고 지구당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당에서는 뭐 구의원, 시의원들이 김상욱 의원 탈당해라 쫓아내려고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중앙당에서는 한동훈 계에서도 자신들이 시작2라는 단체 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김상욱 의원이 거기서 탈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은데 하여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이 당원들의 미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모습 보이면 당원들에게 우리가 표를 얻는데 불리하다. 그러니까 잠깐 너는 나가라. 숨어 있어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틀린 말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명분 있는 행동을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왕따를 만들고 나가라 그러는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으로서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한 명을 콕 집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나쁘다는 건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도 다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 본인들의 다시 한번 그 마음들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장성철 공론센터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